전역의 상하수도 보안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주민 60만여 명이 당국이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다운타운에서 한 남성이 경찰 차량을 훔친 뒤 다중 추돌 사고를 일으키다 체포됐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LA와 오렌지 카운티 편의점 9곳에서 연쇄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판매된 유기농 티백 제품에서 농약 수준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미 전역 상하수도의 보안 시스템이 취약한 상태라면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상하수도 시설을 해킹해 식수가 중단되거나 독극물 등의 화학 공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50개 주 주지사들에게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플로리다주 템파시의 한 상하수도 시설은 갑작스런 해킹을 당했습니다. 당시 시설 컴퓨터 원격 시스템에 침입한 해커들은 도시로 유입되는 물속의 수산화나트륨 농도를 기준치보다 100배 이상 올리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른바 양잿물로 불리는 수산화나트륨은 물의 산도를 조절하는 데 사용되지만 많은 양을 섭취하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화학물질입니다. 당시 다행히 해킹은 막았지만 하마터면 해당 식수를 사용하던 15,000여 명의 주민들이 양잿물에 노출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수도 시설이 사이버 공격을 당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연말엔 이스라엘산 장비를 사용하던 펜실베니아주의 한 수도 시설이 해킹을 당해 원격 펌프가 수동으로 전환된 바 있으며 올해 초엔 중국과 연계된 해커들이 텍사스의 주요 인프라를 공격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최근 이 같은 미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빈번해지자 연방환경보호청 EPA는 미 전역 50개 주에 경보를 발령하고 즉각적인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시스템 보안 취약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퇴사한 직원들의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지 않거나 처음 설정한 시스템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고 현재까지 그대로 쓰는 시설도 적발됐습니다. 이 같은 보안 취약으로 상하수도 시스템이 무력화될 경우 식수 공급이 중단되거나 물속에 치명적인 화학물질이 투입되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 수준의 공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 등과 연계된 해커들의 공격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China is working to develop its own form of multilateralism while deepening its relationship with Russia and Iran in particular. Both China and Russia effectively trying to pre-position themselves in ways that would allow them to conduct those kinds of attacks. 현재 연방정부는 이 같은 사이버 위협을 국가적 위기로 보고 공공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보안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현재 수십만 명 이상이 인플레이션 지원금 신청을 안 한 상태라며 지급 대상 확인을 촉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텍스 프랜차이즈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인플레이션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고 이후 지난해 9월을 마지막으로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지원금으로 할당된 금액은 최소 $200에서 최대 $1,050로 이 기간 동안 720만 건의 지불이 이뤄졌고 주민들은 총 $40억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여전히 62만 4천여 명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며 그 금액은 $1억 2,500만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금은 세금 보고 환급금이 나오는 은행 계좌로 자동이체를 받거나 체크카드 형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국은 활성화된 카드 중에서도 아직 사용되지 않은 카드가 많은 가운데 2026년 4월 30일이 지난 이후에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경찰차를 훔친 뒤 도주한 남성이 다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끝에 붙잡혔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새벽 3시 30분쯤 12번가와 피게로아 스트릿에서 한 남성이 그래피티 타워 순찰을 돌고 있던 경찰의 차량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당시 순찰을 돌던 여성 경찰관은 순간적으로 다가온 남성의 공격을 받았고 용의자를 제지하던 중 차량 밖으로 밀려나 도로에 내던져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차량을 훔친 남성은 최대 시속 70마일로 돌진하다 차량 여러 대와 스쿠터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와 충돌한 뒤 8번가와 피게로아 스트리트 부근에서 멈춰섰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를 체포했고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Officer, and we're going to look at surveillance video in the area to determine exactly where and what distance that happened. The suspect exited the vehicle, tried to escape, but was apprehended by following officers. 한편 이번 사건으로 경찰관을 포함해 모두 3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과 주말 사이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편의점 9곳에서 연쇄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45분쯤 벨플라워의 세븐일레븐 매장에 갑자기 용의자 4명이 가게로 뛰어들어 물건을 강탈하고 계산대에서 현금을 훔친 후 주차장에 세워둔 주황색 기아차를 타고 도주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또 1시간 전에는 스키 마스크를 쓴 남성 용의자 4명이 가디나의 사우스 피게로아 거리에 있는 세븐일레븐에 들어가 계산대 현금을 강탈했습니다. 용의자들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일요일 저녁 9시부터 11시 사이와 월요일 새벽 2시까지 가디나와 놀웍, 그리고 커머스, 오렌지 드롭 애비뉴, 플러튼 등을 포함해 애나하임에 위치한 서클 K와 쉘 주유소에도 들이닥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잇따라 발생한 강도 사건들의 범행 방식이 유사한 점을 들어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며 목격자들과 주변 CCTV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늦은 저녁 시간 편의점과 주유소 방문 등 외출을 삼가하고 혼자 다니지 말 것도 당부했습니다. 미 전역 시중에서 판매 중이던 유기농 티백 제품에서 과도한 수준의 농약이 검출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이스트웨스트 티 컴퍼니의 면역력 증진용인 요기 에치네이시어 티백 제품에서 농약 잔류물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리콜된 제품이 모두 5만 4천여 개의 박스로 한 박스 안에 16개의 티백이 들어있어 총 90만여 개의 티백 제품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정확히 어떤 농약이 어떤 경로로 검출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며 심각한 건강 문제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소비자들에게 리콜 제품 번호를 확인하고 제품을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HIV 감염 여성이 모유 수유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소아과 협회는 새 보고서를 통해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인 HIV에 감염된 산모라도 항바이러스 치료를 잘 받고 있다면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측은 연구 결과 환자들이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항바이러스 치료제는 모유 수유 시 아이에게 에이즈가 감염될 위험을 1% 미만으로 줄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모유 수유로 인한 에이즈 감염을 완전히 예방하진 않으며 적정 수준의 바이러스를 억제하지 않을 경우 감염 위험이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협회 측은 지난 수십여 년 동안 에이즈에 감염된 여성들의 모유 수유는 권장되지 않았지만 바이러스를 확실히 억제하는 치료제가 개발된 만큼 산모들에게 모유 수유에 관한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매년 5천여 명의 HIV 감염자가 출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10대를 숨지게 한 20대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글렌뷰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저녁 11시쯤 글렌뷰 지역 이스트레이크 애비뉴 부근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포드 머스탱이 벤츠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포드 차량에 타고 있던 21살 김태영 씨가 시속 35마일 구간에서
최대 131마일 속도로 주행하고 음주운전 상태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벤츠 차량에 타고 있던 17살 마르코 니케딕이 현장에서 숨졌고 같이 타고 있던 여자친구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마르코는 고등학교 졸업식을 불과 3주 앞두고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사 결과 김 씨의 몸에서는 마리화나도 발견됐으며 현재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살인, 과속운전 등 12개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LA 지역의 한 홀푸드 매장에서 A형 간염 사례가 보고돼 당국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베버리힐즈의 크레센트 드라이브에 위치한 홀푸드 매장 식료품점 직원에게서 A형 간염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3일 사이 해당 매장의 해산물 카운터에서 제품을 구입한 주민들은 A형 간염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A형 간염 증상으로는 발열과 메스꺼움, 복통, 구토와 설사 등으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거나 간염된 사람과 접촉했을 경우 최대 2주 이내에 질병을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당국은 현재 직원 외에 추가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A형 간염 예방접종이 필요한 경우 즉시 접종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최고 지도부에게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인데 양측과 미국까지 즉각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이스라엘 측 인사는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국방장관입니다. 고의적 및 전범살인, 의도적인 민간인 공격 지시, 굶주림을 전쟁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생존 필수품을 체계적으로 박탈한 혐의입니다. Starvation of civilians as a method of warfare, willfully causing great suffering, serious injury to body or health. 반대로 하마스 측에는 작년 10월 7일 기습 공격이 불러온 민간인 피해와 인질 포획은 물론 인질 고문과 강간 등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적용해 야히야 신와르 등 최고 지도부 3명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측 모두 우리는 피해자라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전체를 겨냥한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התובע בהאג, באיזה חוצפה אתה מעז להשוות בין מפלצות החמאס לבין חיילי צה"ל, הצבא המוסרי ביותר בעולם. 하마스 측도 하마스 지도부까지 체포영장 대상이 된 것은 처형자와 희생자를 동일시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어떻게 똑같냐면서 네타냐후 총리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As the president said, is outrageous, and there is none, any equivalence between Israel and Hamas. 2002년 124개 나라가 서명한 로마 조약을 근거로 세워진 ICC는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기소할 권리를 가진 국제기구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ICC 회원국은 국내법 절차에 따라 영장을 집행할 의무가 생깁니다. 네타냐후 총리 등 당사자가 입국하면 체포해야 하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 등이 타고 있던 헬기 추락으로 9명이 숨졌습니다. 이란 권력 서열 2위인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중동 정세가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자욱한 안개가 낀 산속에 헬기 잔해가 파묻혀 있습니다. 구조대가 들것으로 시신을 옮깁니다. بنده الان دقیقاً جایی هستم که بالگرد حامل آقای رئیس جمهور و همراهانشون در اینجا دچار سانحه شده. 현지 시간 19일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 등 9명이 타고 있던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악천후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에 이은 권력 서열 2위인 라이시 대통령은 검사 출신으로 초강경파로 분류됩니다. 검찰 재직 당시 반체제 인사 숙청을 주도해 테헤란의 도살자라고도 불렸고 2022년엔 전국으로 확산하던 히잡 시위를 유혈 진압했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을 지원하며 미국에 맞서온 데다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보복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내부의 적이나 이스라엘 배후설도 제기됐지만 이스라엘은 자국 관련성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강경 노선을 진두지휘해온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요동치는 중동 정세가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란과 대립해온 미국은 핵 프로그램 문제 등에 있어 이란의 입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In terms of our force posture, I don't have any announcements to make, and I don't necessarily see any broader regional security impacts at this point in time, Tara.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은 수석 부통령이 대행하고 다음 달 말 보궐선거를 통해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인도 등 이란의 우호적인 국가들은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에 발빠르게 애도를 표했고 미국과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조의를 표명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한국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최상병 특검법 처리 방향을 논의합니다. 7개 야당 지도부는 합동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특검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에 국무회의를 열고 최상병 특검법을 심의한 뒤 법안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의결한 대로 법안에 대한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참모들과 특검법 처리와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4가지 이유를 들며 특검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특별검사 추천 절차의 불공정성, 피의사실 공표 논란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우리 국회가 젊은 군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다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합니다. 7개 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70% 가까이가 찬성하는 이 특검법을 정치적 공세라고 몰아붙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특검법을 거부하면 10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야권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를 넘어선 행정 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심을 듣겠다던 약속대로 특검법을 수용해 국정기조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으라며 압박했습니다. 최혜병 순직 특검법을 수용해서 변화의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재의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당이 단일 대우를 강조하며 이탈표 방지에 나선 가운데 특검법 시행 여부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야 결론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해당 영상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 측을 불러 9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새로운 청탁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 여사 소환 조사와 대질 신문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영상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지 5달 만입니다. 정황을 우리가 이야기했으니까 김건희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면 또 그 후에 대질신문 과정에서 우리가 증거들을 더 제출하겠다. 백 대표는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3자의 인사청탁을 하는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지휘부가 대거 교체된 수사팀을 믿을 수 없다며 남은 자료는 검찰 수사 진척 상황을 보고 내겠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 소환 조사와 대질신문도 검찰에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검찰 쪽에서는 증거를 좀 빨리 제출해주면 수사가 빠르겠다. 아직은 우리는 신뢰할 수 없잖아요. 백 대표는 검찰 조사에 앞서 추가 고발장도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외에도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과 40만 원짜리 위스키 등 4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선물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수사해달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서울의 소리와 최 목사가 공모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오늘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로 줬다는 책들을 분리수거장에서 주었다고 MBC에 제보한 아크로비스타 주민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고발인과 참고인 소환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관심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에 쏠립니다. 명품백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1차장이 누가 될지, 담당 부장인 형사 1부장이 자리를 유지할지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향방을 가르는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 인사는 다음 주쯤 마무리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서울대에서 악질적인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0명에 육박하고 체포된 피의자들은 모두 서울대생이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A씨는 영화 예매 정보를 얻기 위해 휴대폰에 텔레그램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쏟아져 들어온 건 수십 개의 음란 사진과 동영상들. 등장인물은 하나같이 A씨 자신이었습니다. A씨 얼굴을 다른 여성의 몸에 붙여 조작하고 이를 이용해 음란 행위를 한 거였습니다. 남성의 성기랑 제 사진을 그렇게 이제 오버랩 해가지고 한 그런 사진과 이렇게 뭐 다리 벌리고 이렇게 있는 여성 나체 사진이라든지. 조작된 음란물은 A씨의 이름, 나이와 함께 단체방에도 퍼뜨려졌고 단체방 참가자들은 이번 시즌 먹잇감이라고 A씨를 성적으로 조롱하며 성폭력에 동참했습니다. 가해자는 이렇게 장기간 이뤄진 성폭력 상황들을 캡처해 다시 A씨에게 전송했고 응답을 요구하며 압박했습니다. A씨가 경찰서로 달려간 뒤에도 성적인 조롱과 압박은 3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3시간 동안 확인만 하고 바로바로 확인은 하는데 답장이 없으니까 너 이거 신고해봤자 못 잡아. 나 잡을 방법 딱 하나 있는데 답장하면 알려줄게. 뒤이어 보내온 메시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를 처음 봤던 나를 잊을 수가 없어? 너를 처음 보고 했던 나를 잊을 수가 없다고. 가해자가 주변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충격과 공포에 떨던 A씨는 몇 달 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같은 학과에 똑같은 피해자들이 더 있는 거였습니다. 한 친구가 사실 얼마 전에 우리 그 위탁반 선배 누구한테 우리 동기들 3명의 그런 합성사진 같은 것들이 막 와가지고 그 선배가 그렇게 약간 제보 알려줬었다. 가해자가 유포한 조작된 음란물들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는 20명에 육박했습니다. 모두 서울대 여학생이었습니다. 4개 과 정도? 주로 이제 저희 과랑 였고. 피해자 가운데 12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에도 버젓이 범행을 계속해온 가해자는 결국 지난달 3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신원이 드러난 가해자는 40살 박모 씨. A씨의 같은 학과 선배인 박 씨는 학교를 10년 이상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 기소됐습니다. 관련 혐의로 체포된 다른 2명도 모두 서울대 출신 남성입니다. 서울경찰청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 등을 받는 가수 김호중 씨는 공연을 마치고 음주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결국 수십억 원 규모의 공연 매출 때문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김호중 씨가 술을 마셨다고 인정한 건 이틀간의 창원 콘서트를 마친 직후였습니다. 공연을 마친 뒤 사실을 밝힌 건 결국 매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창원 콘서트장이 수용할 수 있는 관객은 5,800여 명. 김 씨의 콘서트 좌석은 VIP석 23만 원, R석 21만 원 2단계로 판매돼 이틀 공연에 최소 20억 원 이상의 공연 매출을 올린 걸로 추정됩니다.
콘서트라는 게 위약금 규모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게 취소가 어려워서 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부인을 하고 또 콘서트도 강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 김 씨는 오늘 23일과 24일에도 클래식 공연에 참가합니다. 티켓 가격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고 23만 원. 당초 이틀 공연 2만석이 매진돼 매출이 40억 원에 이르는 걸로 추정됐지만 음주 여파로 취소표가 수천 장씩 나오고 있습니다. 환불수라는 게 관객들의 몫이 되는데 이런 상황은 사실 귀책 사유가 김호중 씨한테 있기 때문에 관객들한테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이. 6월 초 김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콘서트는 연출을 맡기로 한 SBS 미디어넷이 손을 떼 무산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는 팬카페에 올린 글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반성한다면서도 돌아오겠다며 복귀를 암시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며 김 씨를 두둔하기도 했는데 김 씨와 소속사가 강성 팬덤 뒤에서 음주 사실을 숨기다 일이 더 커진 모양새입니다. 한 온라인 게시판의 트로트 팬들은 김 씨를 구속 수사하라 성명까지 내며 대중을 속인 김 씨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친미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어제 취임했는데요. 취임사에서 대만 독립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를 현상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라이칭더 신임 총통은 취임 연설에서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은 강력한 대만 수호 의지를 바탕으로 한 현상 유지 정책과 양안 간 대화 교류 제안을 강조했습니다. 전임 차이잉원 정부의 양안 관계 원칙을 계승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해 지금까지의 대미 대중관계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레드라인으로 여겨온 대만 독립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중국의 무력 침공 위험을 거론하며 국가 수호를 위한 결심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군사 안보 압박에 밀리지 않겠다는 결기도 표현했는데요. 당장 중국은 대만의 독립 추진은 죽음의 길이라며 발끈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의 주권 주장은 곧 독립을 주장하는 거라면서 대만이 어떤 간판, 어떤 가치를 걸든 분열을 추진하면 모두 실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 오염된 혈액 제재와 수혈로 3만 명 이상이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나 C형 간염에 걸려 약 3천 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영국 오염 혈액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드러난 내용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1,250명이 HIV에 오염된 혈액 체제로 감염됐고 혈액 체제 투여로 만성 C형 간염에 걸린 환자는 5천 명에 달했습니다. 영국에서는 1970년부터 1991년 사이 3만 명이 넘는 환자가 오염된 혈액을 수혈받아 법적 소송이 이어져 왔는데요. 희생자와 생존자 가족들의 요구로 2017년 공식 조사가 시작됐고 영국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파운드, 약 1억 7천만 원의 중간 보상금을 피해자와 유족 약 4천 명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8일 미국 텍사스주에서 열린 전미 총기협회 연례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 도중 30초간 침묵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가 유세에서 얼음이 됐다.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캠프가 만든 가짜 뉴스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SNS를 통해 당시 음악 간주에 들어가는 중이었다며 음악을 사용하는 모든 연설에서 30초에서 60초간의 침묵은 표준이라고 주장한 건데요. 이어 바이든 캠프 측이 허위 정보를 만든 이유는 그가 항상 얼어있고 문장 2개도 연결하지 못하며 도움을 받지 않고는 무대에서 나가는 길도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Hey, ChatGPT. I'm Mark. How are you? Oh, Mark. I'm doing great. Thanks for asking. How about you? 지난 13일 오픈 AI가 공개한 새 AI GPT-4O입니다. GPT-4O는 사람이 AI와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의 2013년 영화 그녀가 현실이 됐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현지 시간 19일
오픈 AI는 챗 GPT 음성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사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AI 음성 중 하나가 영화 그녀 속 목소리의 주인공인 스칼렛 요한슨과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겁니다. 오픈 AI가 의도적으로 배우의 목소리를 모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오픈 AI는 문제된 음성이 요한슨을 모방한 게 아니라 요한슨의 자연스러운 말투를 사용하는 다른 전문 배우의 목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개가 주인과 함께 파도를 가르며 서핑을 즐깁니다. 지난 19일 스페인 북부에서 열린 유럽 개 서핑 선수권 대회의 현장인데요. 반려견 입양을 장려하고 반려동물 유기를 막는 취지로 열리는 이 대회는 올해로 3번째입니다. 참가자들은 반려견과 함께 서핑하며 교감을 나눴는데요. 우승은 후안 마누엘 산티아고와 반려견 코아가 차지했습니다. 귀뚜라미 떼가 집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지난 18일 미국 네바다주 북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낙엽 청소기로 날려보려고 해도 날지 못하는 수많은 벌레를 치우는 건 역부족으로 보이는데요. 덥고 건조한 기후에서 번식하는 모르몬 귀뚜라미는 최대 2인치까지 자라지만 날지 못합니다. 최근 이 모르몬 귀뚜라미 떼가 미국 네바다주 북부에 창궐하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되게 특이한 컨슈머 리포트가 2024년도에 나온 데이터로 결과를 맺은 것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진짜 제일 많이 문제가 많았다. 그리고 문제가 제일 많아가지고 고칠 때도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 차가 먼저는 무슨 차였냐. 되게 신기하게도 이 차는 몇 년 전에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미니밴을 만들어서 인기를 많이 탔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엄마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차예요. 그 이유는 왜냐면은 하이브리드 종류에서 매일 차를 살 때 타시고 가스를 안 넣고 일주일 내내 탈 수가 있는 30 miles, every day 30 mile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는 광고를 많이 냈어요. 그래갖고 이 차를 많이 팔았는데 이게 바로 크라이슬러 패시피카였습니다. 여러분이 길에도 볼 때 오 미니밴 참 예쁘다 하는 그림이었는데 이 크라이슬러 패시피카가 컨슈머 리포트에서 제일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차로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두 번째 차는 우리가 생각할 때 차 볼 때마다 진짜 미끈하고 진짜 비싸고 진짜 좋은 차다. 와 나도 한번 차를 타보고 싶다 하는 생각하는 차예요. 그리고 우리가 길에서 볼 때 되게 멋있고 참 럭셔리하다 하는 느낌을 주는 차인데 넘버 2로 제일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차다. 컨슈머 리포트가 2024년도에 나온 차입니다. 이 이름을 들으면은 되게 어머나 이 차가 어떻게 두 번째로 제일 빵점을 받았을까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가 2024년도에 특별히 EQS, EQB 전기차를 만드는 바람에 되게 안 좋은 점수를 컨슈머 리포트에서 받았습니다. 이는 얘기를 할 때는 되게 중요하게 모든 차들은 다 문제가 있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모든 차. 이게 크라이슬러 패시피카가 되든지 머세디스가 되든지 모든 매니팩처는 지금 전기차 하이브리드는 그리고 가스도 auto, engine idle 펑션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있을 때 소비자 위해서 어떻게 문제를 처리해 줄 거냐가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캘리포니아에서는 레몬법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크라이슬러 패시피카와 머세디스는 되게 소비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 회사들이기 때문에 마음 놓으시고 이는 차를 사도 문제가 있으면 꼭 레몬법으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길을 걷던 행인이 건물 한편에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걸 목격했는데요. 천만다행 바로 앞 파출소에 신고해 경찰이 큰 불로 이어지는 걸 막았습니다. 그런데 불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 남성이 황급히 파출소로 뛰어 들어가죠. 바로 앞 다세대 주택 1층에 난 불을 보고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소화기를 챙겨나간 경찰관들이 서둘러 불을 끄고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상황 종료. 쌓여있던 폐지 외에 건물이나 차량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3일 수원 권선구 당수파출소 앞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경찰이 불 껐다고 만족할 순 없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담배 피우던 남성들 CCTV 영상으로 확인했고요. 1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누리꾼들은 파출소 앞에서 난 화재라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면서 흡연자들은 제발 담뱃재 털 때 주의 좀 하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길바닥에 누군가 쓰러져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요. 다른 사진을 보니 쓰러진 남성의 머리를 한 여성이 무릎으로 받쳐주고 있죠. 지난 10일 경기 구리의 한 시장 골목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술에 잔뜩 취한 아저씨가 오토바이에 부딪혀 쓰러지자 가게 안에 있던 남녀가 뛰어나가 상태를 확인한 거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여성은 주저없이 바닥에 앉아 자기 다리를 베개 삼아 남성을 보살폈는데요. 이들은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자리를 지킨 걸로 전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무언가 해야 하지만 선뜻 나서지 못할 때 먼저 움직이는 멋진 청년들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대형 트레일러 운전자가 블랙박스 사고 영상이 없어 과실 책임을 온전히 뒤집었을 상황이었는데요. 경찰이 우연히 발견한 온라인 사고 영상에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누군가 트레일러 기사님이 불쌍하다며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거대한 구조물을 실은 대형 트레일러가 2차로를 달리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트레일러 앞으로 튀어나온 하얀색 SUV. 속도를 줄이지 못한 트레일러가 그대로 추돌하고 마는데요. SUV는 차로 변경을 할 수 없는 지점에서 차선을 갑자기 바꿔 책임이 가벼울 수 없겠죠. 이 영상을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우연히 목격했고요. 가해 차량 과실을 입증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트레일러 운전자에겐 한 줄기 빛이 됐습니다. 누리꾼들은 사고를 유발하고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운전자들은 지켜보는 눈이 항상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가캔을 총으로 바꿔 외국밖에 모르는 얼라들이 지켜냈던 사투리 섞인 랩을 쏟아내는 할머니들, 평균 연령 80세 이상, 경북 칠곡군의 8인조 할머니 힙합그룹 순이와 칠공주 멤버들인데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앞두고 공개된 뮤직비디오 한 편이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목은 니 거 가봤나? 대구 지방보훈청이 제작했고요. 할머니들은 익살스러운 랩과 구수한 사투리로 칠곡 호국 평화기념관과 영덕 장사 상륙작전 전승기념관, 영천 전투 메모리얼 파크 등을 소개하고요. 이른바 공중부양춤으로 이름을 알린 이호철 군도 등장해 할머니들과 호흡을 맞췄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선 호국 영령의 희생을 되새기는 현충시설을 알리는 새로운 시도라는 긍정적 반응이 많았습니다. 솟아오른 바닥에 냉장고가 기울어 있는데요. 서울 연세대 신촌 캠퍼스 기숙사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지난 주말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지하 1층에 콘크리트 가루가 떨어진다, 바닥이 도로 방지턱 수준으로 솟았다는 목격담이 잇따랐는데요. 건물이 붕괴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올해 안전진단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감지되지 않았다는 설명에도 불안감은 커져만 갔는데요. 서울시가 나서 긴급 점검을 벌인 결과 이상무, 바닥 타일이 솟은 건 날씨가 더워 열팽창에 따른 현상으로 추정됐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안전하다니 문제는 없겠지만 무슨 건물이 덥다고 바닥이 솟구치냐며 여전히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20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